안녕하세요. 자, 또 벌써 3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 지난해 개강을 했고요. 네, 입문과정이었죠. 11월 입문과정이었고, 지난 1, 2월 과정은 네, 기본 이론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혹시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은 그냥 들으시고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1, 2월에 진행됐던 그 기본 이론 과정을 좀 예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네,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습을 좀 하시고 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미 이제 2수단 됐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과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토지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토지와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그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를 이제 과목으로 묶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6개로 과목을 묶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 토지 공법,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 공법이 4개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농지법까지 4개가 있고, 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2개, 건축법하고 재주택법 이렇게 모두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그 토지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었죠? 국토계획법이죠. 네, 국토계획법이 토지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 문항수가 12문제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튼 국토계획법이 공법 학습 성공의 절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도 처음으로 공부하시면은 국토계획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토계획법 1, 2월에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저를 보시고 저를 보면서 국토교육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죠. 책을 보자고 한번 상상해보죠. 1, 2월 달에 국토교육에서 공부한 테마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4주 정도 한 달 동안 강의가 진행됐잖아요. 한 달 동안 배웠던 테마들이 한두 개는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국토교육에서 공부했던 거.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국토계획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계획 등 책 보지 않고 한번 떠올려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 중 이제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기억나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들어보셨죠? 네, 지구단위 계획편,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모든 개발이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에 의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도 있죠. 네.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발이 허가제도. 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마지막이 사업이 있어. 무슨 사업을 공부했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같이 묶을 수 있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테마들이 국토계획에서 공부하게 될 핵심 주제들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국토계획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테마들. 지금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셨죠? 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이라고 그러죠. 국토계획.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일정한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할 것인지 미리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선계획이라고 그래요. 미리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국토의 이용에 관하여, 국토의 개발에 관하여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 내용 등을 핵심
주제로 하는 법이 이제 국토교육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이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등을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국토교육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테마들을 한번 떠올려 봤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종류하고 그 행정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 국토계획 체계를 같이 한번 볼지도 그렇게 할까요? 네, 앞에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 3총사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이제 올려뒀습니다. 오늘 아마 강의를 드려야 될 테마들이죠. 광역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전 국토를 단위로 합니까? 광역계획권 단위입니까?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밑에 하위 행정계획, 이제 도시군계획이 수립되는데, 도시군계획을 수립한 단위, 도시군계획은 한 개의 도시, 그리고 한 개의 군,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는 한 개의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 합하여 뭐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 단위로 도시군계획이 있고, 군 지역은 군 단위로 군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도시군계획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군지역,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 바로 여러분도 사람도 인생의 장기 계획이 있고 이제 뭐 중기 계획, 이렇게 단기 계획과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2021년도에 여러분의 그 목표는 뭐죠? 일단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일단은 이제 2021년도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 전문가로 성공해야죠. 그래서 이제 연봉 뭐 2억씩, 3억씩 할 때도 있고, 그죠? 못 벌어도 2억은 해야죠. 네, 그러자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열심히 해서 한 50억 정도 경제적 뭐 기반부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50억 정도는 부자죠. 네. 그러면은 부자가 되면 이제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뭐 여행도 가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차도 타봐야 될 것 같고, 네. 할 거 많죠. 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 뭐. 그리고 또 해야 될 거, 이제 돈 벌고 부자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봉사를 많이 해야 되죠. 기부도 좀 많이 하시고, 예,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많이 이렇게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 하니까 전 사람이 평택시장 돼야 돼요. 뭐 시장 나가라고 하니까 출마했는데 재수 없이 붙어버린 거죠. 시장 돼버리고,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자격증 따는 것은 예, 중간 정도 목표라면은 이제 부동산 업종에서 성공하고 먼 미래에 이렇게, 그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평택시장이 되고, 뭐 또 서울의 강남구청장이 되고, 뭐 이런 것은 내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사람도 그렇듯이 도시와 군지역도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그 장기적인 목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뭐죠? 광역계획원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 평택, 경기도 평택이에요. 경기도 평택. 여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2개의 도시 공간이 되죠. 이 2개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원. 이 지정된 광역계획원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평택은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평택시 관할구역,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평택시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 평택시 도시군 계획에는 이제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평택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서 이제 평택 지역을 평택은 이 도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죠. 자, 지금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 1번이 뭐죠? 그렇죠. 1번은 이제 처음 오시면 안 적어도 됩니다. 필기 하시지 마세요, 아직. 그냥 보세요. 용도 지역이죠. 평택시 관할구역에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용도지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보전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경기도 평택이에요. 경기도 평택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상식적으로 평택은 그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이 가장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가장 많을까요? 도시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평택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가 16개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죠? 자, 도시지역은 다시 이제 세분되면은 이렇게 배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세분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되죠. 세분되면은 평택의 땅의 종류는 용도별로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가 있죠? 16개로 땅의 종류가 용도별로 이제 구분돼요. 이렇게 여기는 평택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주거지역으로 할 거야. 주거지역으로 할 거라고 이제 땅의 용도를 정하면 그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주택단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평택에서 이제 녹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죠.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똑같은 평택에 있는 땅이지만, 개발 목적입니까? 녹지 보존이 목적입니까? 녹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제 개발 가치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러면 땅값은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비싸죠. 똑같은 경기도 평택 관할구역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토지 위에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땅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땅의 소유자의 이제 경제적 등급도 신분도 달라지는 거죠. 상업지역에
서울의 이제 아주 중심지 상업적에 땅을 1만 평 가진 사람은 대단한 부자가 되겠죠. 그죠?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원도 무슨 군 단위의 산악 지역에 만평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만평이지만. 이렇게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 물어볼게요. 자, 1, 2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한번 봐요.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 칠학지구 배웠죠? 네, 물어보려고 이제 칠학지구를 배웠어요. 칠학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칠학지구하고 이제 집단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하고 집단 칠학지구로 구분됩니다. 자연 칠학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자연 칠학지구의 지정 목적은 저희들이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칠학지구인데 자연 칠학지구예요. 자연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 하면은 이제 녹관, 농자, 녹관, 농자. 아직까지는 뭐 자연석이 잘 안 나오죠. 녹지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을 칠학이라고 그래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할 목적으로 칠학을 정비합니다. 칠학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은 이름이 자연 칠학지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잘 듣고 O와 X로 판단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자, 생산녹지지역에 자연 칠학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 믿겠습니까? O가 되죠. 녹지 지역에는 칠학을 징발 목적으로 자연 칠학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연 칠학지구는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지구입니까? 용도 지구잖아. 그러면은 용도 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구로 정책을 입안해서 지정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 자연 칠학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오 믿습니까? 오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하는 이유가 모든 수험생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는 다 외우죠. 원서만 넣으면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약간씩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출제하면 정답을 다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도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된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변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터,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외울 때는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하지만 이제 출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제 용도구역을 이해하는지 약간씩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도시적 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첫 번째 내용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전체를 소개하고요. 다음 주에는 용도지역편, 도시공간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역편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가 끌어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지금.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웠죠,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토정보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두 개가 있어 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가능한 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그죠? 도시지역은 아까 주, 상, 공, 녹으로 세분되잖아. 주상, 공, 녹이 다시 세분되면 16개로 도시지역은 세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것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이 뭐 1종 농림지역, 2종 농림지역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세분이 있어 없어? 없죠. 1, 2월에 강의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잠시 생각을 좀 이끌어 보려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공간관리구역이란 용도지역의 종류. 그 다음에 뭘 공부했죠? 용도지역 편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부 일정한 목적으로 지정되죠. 네,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고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배웠다고.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뭐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공해성 공업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용도지역이 뭐죠? 전용공업지역이죠. 전용공업지역. 참고로 이 정도는 이제 대답이 나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웠냐면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배웠죠. 행위제한. 목차를 떠오르는 게 중요하다. 행위제한이 뭐죠? 어떤 용도들이 지정되면 여기 제1종 전용주거지를 지정했어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야. 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공장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의 토지 소유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개발행위,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행위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은 가장 대표적인 행위제한이 뭐죠? 건축제한이죠.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곡이 어떤 용도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컨설팅할 수 없다면은 땅 팔 수 없는 거죠. 이거 행위제한을 배웠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이걸 배운 거죠. 이렇게 목차를 떠올린다는 것은, 최소한 목차를 떠올린다는 것은 금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 소속인지, 용도지구 소속인지, 용도구역 소속인지 안다는 것은 목차를 나열할 수 있는 체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암기 카드로 외우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도시공간관리구역 3번이 뭐죠? 기반시설. 진짜 중요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에요. 도시공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기반시설은 이제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등 이제 도시민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지가 군지역에다가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이런 그 도시군 기반 시설, 이런 기반 시설을 도로나 지하철 등 기반 시설을 도시지가 군지역에 설치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도로 건설하겠습니다. 지하철을 건설하겠습니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그 입안한 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은 비밀입니까?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립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공적인 방법으로 시민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 알리는 방법이 고시입니까? 공고입니까? 고시, 결정고시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정책으로 결정이 되면은 결정은 고시합니다. 고시해서 결정을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를 결정고시라고 그러죠. 결정고시.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되면은 고시합니다. 고시하는데 어디에 고시한다고 그랬죠? 어디에 고시하느냐면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 맞죠?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보를 발행합니까? 공보입니까? 관보. 그래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평택시청은 중앙정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평택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은 교재만 지지 마세요. 지금 교재는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할걸. 교재만 지지 말고.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책이 결정되면 어디에 고시한다고 그랬죠? 공보. 평택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평택시는 시에서 평택시 관보를 발행합니까? 평택시 시공보를 발행합니까? 시공보를 발행하는 거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신문, 서울대학보를 발행합니다. 고대는 고대학보가 있고 연대는 연대학보가 있고 평택시에는 시관보입니까? 시공보가 있습니까? 시공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관보 발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게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중앙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합니다. 그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은 그때부터 도로 지하철의 법상 명칭이 바뀌잖아요. 기반시설에서 무엇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되죠. 진짜 중요하죠. 매번 강조하죠.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에 건설된 지하철, 항만시설,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은 전부 평택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돼요.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죠? 도시개발법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 정비 사업이 결정되면 정비 사업의 방법과 시행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방법과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이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 방법, 사업의 절차 등은 제2법 국토교육법 시간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택의 동서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하려면은 이 경전철은 용도지역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설치는 평택시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하여 결정고시합니다. 그때부터 이 경전철은 평택시 도시군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군계획시설,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 도시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봐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이것을 묻는 문제가 3년 전에 나왔잖아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을 모두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 문제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책장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 그 공법책을 많이 만져보고 와. 미리 책장도 막 넘겨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오세요. 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시고 혼자 그냥 교재 좀 봐주시고 네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여기만 잘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 얘기만 잘했고 지금 3번부터는 점수가 50점밖에 못 드리겠어.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해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죠?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정비사업을 결정하는데 그럼 봐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사업이 몇 개죠? 3개.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이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2019년도 시험 문제잖아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죠. 도시개발 사업뿐이죠. 그리고 정비 사업은 몇 개가 있죠? 3개. 이야, 감사합니다. 네, 정비 사업 3개가 어떻게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문제 나갑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오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외우거든요. 외웠다고 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아셔야 돼요. 좀 차분히 좀 생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교재를 만지지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때 봐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사업 절차, 사업 방법을 규정한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시군관리구로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등을 이 법, 국토교육부로 규정하면은 법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별도로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정한 거예요. 그 법이 우리가 다음 달에 공부하게 될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토교육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결정만 하지만 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는 이 법에서 배웁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합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도시개발법은 국토교육법의 상위 법입니까? 하위 법률입니까? 하위 법이 되는 거죠. 하위법. 도시개발법은 이제 5주차 4월 첫 번째 주에 학습하게 돼요. 다음에 정비사업이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은 모두 이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지만 그 사업의 방법과 절차, 사업 시행령 등은 이제 이 법을 정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모두 몇 개가 있죠? 세 가지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한 법은 모두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국토교육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모두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5번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5번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 묻겠습니까? 오. 다시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 X? O.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다시 할게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 묻겠습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O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천이 뭐죠?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면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법적으로 보면 하천을 정비한 거잖아요. 맞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기반시설 정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외우지만 시험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도시지각 군적에서 하천 정비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 못하고 있으면 완전 암기상과 다르잖아요. 이런 곳에서 정답을 찾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히 생각해라. 상상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와 같이 공부하면은 이제 공법에 관한 그 가장 큰 장점이 그 원리나 이해 위주로 많이 설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현장과 늘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듣고 나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줄거리나 스토리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렇죠. 제가 서울말을 못 쓰잖아요. 서울말 유창하게 못해요. 대충 하는데 나는 서울말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서울말을 잘 못하고 경상도 억양에다가 그죠. 그리고 또 강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목이 한두 번 다쳐가지고 목이 그렇게 낭낭하진 않죠. 약간 허스키하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적응을 좀 하시고 나면은 합격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강의라는 건 믿으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죠. 입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해주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5번하고 6번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볼게요. 설명 좀 할게요.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여기 집중하시고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한 개의 도시. 경기도, 평택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오늘 배우는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중에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계획입니까? 도시군계획이죠. 평택은 평택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무슨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평택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죠.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도시군계획이에요. 근데 여기는 평택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1, 2월에 강의 들으신 분, 녹지지역 위에 지정된 용도구역이 두 개가 있잖아요. 평택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두 가지로 묶여 있죠. 하나는 뭐죠? 그린벨트.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법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묶여 있죠. 나머지는 뭐죠? 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평택시 녹지지역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가 됐어요. 이만큼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버려요? 주변적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주변적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개발합니까? 계획을 해야 됩니까?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 단위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을 말합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도시나 군 관할구역 안에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OX5.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6가지 중 하나, 일종이다, 일종. 도시군 관리 계획 중 하나다, 이 말이 하나다. 단,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나 군 단위로 합니까?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 시험 나왔죠. 2020년 시험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땅을 뭐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을 결정할 때는 전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했죠? 한 개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라고 그랬죠. 네, 한전부지입니다. 한전한국전력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있던 땅이죠. 한전부지라고 해요. 삼성동에 강남에 삼성동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죠. 여기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죠? 저기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본사는 나주 혁신도시에 갔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주변에 뭘 지었죠? 아파트 지었죠. 아파트 지었고. 아파트 입주하니까 건너편에 학교 들어가야 되죠? 초중고 들어오죠, 초중고. 그리고 상가는 형성되고요. 이게 나주 혁신도시예요. 그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이 만약에 15조 원이 들었다면 정부의 입장은 국가 공기업이니까 정부 입장은 혁신도시 건설 비용이 15조 원이면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팔아서 이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싸게 하시면 자기가 살려고 그러지. 자, 그래서 한전부지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 비싸게 빨리 팔고 싶죠. 이걸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도적으로 개발을 규제합니까? 보장해 주면 됩니까? 보장해요. 개발을 보장해 주면 돼요. 그것도 말로 합니까? 제도적입니까?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한국전력 본사가 떠난 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이제 입찰합니다. 입찰. 경쟁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 비싼 값으로 낙찰가가 결정될 수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크게 합니까? 최소화합니까?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고요.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서울시에서 삼성동 한전부지 사면은 개발을 최대한 보장해 줄 테니까 빨리 높은 입찰 금액을 적어 놓고 높은 값으로 빨리 낙찰 받으세요. 말로 하면 믿어 안 믿어? 정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된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다음 규제를 행정계획으로 풀어주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땅을 낙찰받으면은 저기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우리 건축법은 지난주에 배웠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인데 29개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 있는 용도는 전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늘려줍니까? 줄입니까? 늘려주죠. 건축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늘려주는 거죠. 용도, 종류, 소규모 건축입니까? 대규모 건축입니까? 대규모 건축. 건축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완화해 줍니다.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게 건축이 국토기법에 의해서 허용되더라도 건축법상 높이 규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높이 규제도 풀어줍니다. 이런 것을 행정계획으로 이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으로 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그 국토계획 체계를 다 한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최고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고 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방금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계획 5개를 지금 보신 거죠. 네. 이 5개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상하수직적 관계입니까? 상하수직적 관계. 상위 계획과 하위 행정계획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상호 충돌하면은 하위 계획이 우선합니까? 법적으로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까?
상위 계획이 우선하죠. 기출 문제 소개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효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아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충돌했잖아. 그러면 하위 계획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선한다? 상위 계획이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거지. 하위 행정계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방금 그게 기출 문제야. 봐봐요. 수업은 나도 그 이해는 되는데 답은 또 틀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난 1, 2월 달에 강의를 들으면서 80% 이해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직 문제 풀 때는 안 됐지만 너무 궁금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80점이 나옵니까? 20점 나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정상. 그러니까 아니 80% 내용을 이해했다고 점수가 80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80% 강의 내용을 이해해도 점수는 2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없으면 18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는 3월달에는 20점 내외예요, 다. 아니면은 30점. 근데 그날 찍었는데 다 맞으면 재수없으면 40점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50점이 넘으면은 50점 이상은 과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50점 넘으려면 과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이다 이 말이죠. 작년에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3월달 모의고사 50점 넘을 수 없죠. 그래서 혹시 3월달에 모의고사 보시고 이제 20점대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가 언제부터 의미가 있죠? 7, 8회 문제풀이가 끝나고 8월 말 모의고사 점수에서 여러분의 점수가 공법 점수가 40점을 넘어서면은 이 과목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많이 틀려보면은 금방 더 틀려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많이 처음에는 틀려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쌓여간 그 튼실한 실력은 실수 없이 좀 수험 준비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일단 국토교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잠시 휴식하고 이제 광역계획군 지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순서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